굉장히 뚱뚱한 조금 뚱뚱한 고3의 여학생이 있는 교회의 옛적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요. 예를 드셨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뚱뚱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같은 또래 남학생들에게나 또 1년이나 2년 정도 후배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그때에 어느 날 그 친구가 얼굴이 되게 밝아져서 교회를 오더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또 역시 또래 남학생들과 후배 남학생들의 놀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미소를 이렇게 뜨더래요. 왜냐고 나중에 목사님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를 합격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그때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전사님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4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영덕 되게 아세요? 네, 그곳에 있는 지역이 강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가 있는 지역은 사실 그 영덕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강을 끼고 있는데요. 강 너머에 돈이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고요. 여기서는 주로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역공장을 다니셨고 대지를 치셨고 그러한 일로 생업을 또 밭을 일구셨습니다. 전사님이 살던 곳은 그 맞은편에 시장을 지나서 산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절이 보이는데요. 그 절 밑에 몇 가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태어난 한 가정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학생들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셔서 말 못하거나 또는 뭐 못생겼거나 또는 돈이 없는 거 있는 거는 잘 몰랐었고요. 괜찮았어서 1학년 1학기 때 돌아가면서 부반장을 했었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라이벌이 있어요. 여학생 공부 너무 잘하는 여학생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력상을 타고 졸업했다니까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또 부반장으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는 반장을 하고 제가 또 부반장 했는데 학교에 규모가 크지 않았고 학생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초등학교 2학년 때 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록 전도사님이 살던 집은 조그만한 교회에 옛날 관리 집사님이 잠시 머물렀다가 살지 않는 빈집 6평 정도, 8평 정도 되는 집에 5명의 식구가 살았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공중전화박스 보셨어요? 보셨군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있었을 때요. 공중전화박스를 포항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가 각 버스가 멈추는 옆에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전화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전화기를 들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전화번호부라는 책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두꺼운 책. 네. 네. 제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때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 책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엘리베이터라고 아시나요? 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 탔습니다. 포항에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장난삼아 타고 논 적도 있을 정도로 전도사님 기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전도사님 이후에 초등학교, 그전에는 강구초등학교, 뭐 이전에 좀 들으셨죠? 네, 그 다음에 대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전초등학교, 그 다음에 남부초등학교, 대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얼마 다니지 않았어요. 5군데 밖에 다니지는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전사님이 다닐 때에 이후에 남부와 이후에 대장과 신흥초등학교는 1, 2학년들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갔던 대해초등학교는 그렇게 큰 운동장을 전사님이 처음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10반이 넘었었습니다. 1학년도 10반이 넘었었고 2학년도 10반이 넘어서 그때에
그 오전반, 오후반이 없었고 그렇게 각 교실이 넓었던 초등학교를 전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에 알았던 친구들,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처럼 어렵다는 친구들도 조금은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침대에서 자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잡니까? 네 잡니까? 저는 어렵게 조금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100배, 60배, 30배로 주셨는데 그전에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이렇게 2층에 집을 가서도 돌아서면 뒷문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방이 저희 집이었고요. 또 다락방이 있는 너무 무거우면 다락방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이들만 몇 명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다락방도 가진 그 집도 지냈었는데 고등학교가 딱 됐을 때요, 전사님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데 저는 실업계예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공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기숙사 생활을 경험을 했었는데 기숙사에 2층 침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경험할 그쯤에 기숙사를 들어가게 됐고 나만의 책상과 나만의 그 침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때 전사님이 갖고 다녔던 책 중에 하나가 국어사전이었고요. 그때 전사님이 자작곡했던 노래가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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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포항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전 학교가 항도 여중이었고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청소를 늦게까지 마치고 항도 여중 이제 포항중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항도 여중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동안 1년 동안 지켜봤던 여학생이 탔었고 제 옆에 와서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제가 시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3초 만에 시간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육거리에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빵집에 내려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1년 동안 잘 만나다가 양 부모님께 잘 만나다가 1년 뒤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에 전사님은 알았다라고 쿨하게 헤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그맘쯤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는데 죽었다라는 전화가 왔고 알고 보니까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서울에 병원 치료하다가 결국은 1년 안에 죽게 되었고 전사님이 조퇴를 맞고 그곳에 가서 함께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쌓았던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셋째 날에 사는 날이 되어서 다시 조퇴를 맞고 그 커다란 버스 오른쪽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그때 당시는 간을 뒤에 놔둬야 되는데 그 중간에 놔두셔서 제가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간을 잡고 울면서 라고 가수원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날고 배가 막 떨어지고 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소가 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전사님께 소가 넘어갔어요. 이때 지었던 소설입니다. 제가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잠시 공부를 등한시할 때가 그게 사춘기였어요. 원망하는 눈빛을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세요. 그때 지었던 1탄입니다. 2탄은 나중에 군대에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2탄도 있고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했고 그래서 잠시 국어사전을 갖고 다닌 그때의 저 나름대로 그게 1탄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3학년 때 다시금 한 자릿수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울 가보셨어요? 네. 서울 가보셨어요? 전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철공고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취업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포항제철은 30% 성적이 되면 가는데 제가 1, 2학년 때 이제 30%를 못 됐어요. 30% 된다는 말은 46명 중에 적어도 10등에서 12등이 들어야 30%거든요. 그런데 1, 2학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갈랑갈랑 했었어요. 근데 용기 있게 제가 어디를 지원했냐면 삼성전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원했을 때에 그 당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을 학교 측에서 미리 컨택이 돼서 저는 수원 삼성의 비디오 사업부로 5명의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의 친구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수원이 아니었어요. 오산이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택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라 다를까요? 한 달에 몇 번씩은 수원의 삼성에 들어가서 수원 삼성 작업복은 아닌데 그와 비슷한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실 제가 울산을 이번에 사역으로 이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니고요. 그때 울산 자동차 5명의 친구가 다시 시험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처음으로 울산을 밟게 됐었고요. 그 5명의 친구들에게 이제 면접하시는 분이 뭐냐면 군대 문제 해결되면 바로 현대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약속을 받고 군대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분을 다시는 뵐 수 없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고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의 길로 계속해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가게를 되었었는데요. 그때 전사님이 오산뿐만 아니라 평택뿐만 아니라 수원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서울 구경했어요. 포항에 있다가요. 정말 어디 가지도 않았고요. 포항에 있다가 서울을 처음 갔었을 때 여러분들 서울에 대교가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요? 그때 철교까지 합쳐가지고 9개였어요. 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길을 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예쁜 여학생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그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이제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자녀 문제 이제 앞으로 할 일도 없어요. 앞으로 낫게 될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고쳐질 것이고 아멘. 이제는 행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할 얘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전사님 자녀가 3살 때에 이제 처음에 열이 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농담인 줄 알고 장난인 줄 알고 믿지 않았고 가까운 병원에서 뭐 이렇게저렇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서울을 왕래하다가 서울로 가보자라고 해서 왕래를 하다가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9살에 이제 그 폐가 점점 굳어지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전사님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런데 아내는 많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던데 그 기대 수명을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살지 못하더라고요. 아들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번에 또 어떤 합병증인가요? 그 병으로 인해서 또 대장을 길게 좀 잘라내는 일들을 좀 경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해결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그런데 전사님은 울지 않았어요. 왜 울지 않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병원을 꾸준하게 다녀보니까 전사님 자녀보다 더 힘들었던 자녀들 너무 많았어요. 서울 구경했어도 너무 좋았었고요. 전사님만 힘든 줄 알았고 저의 자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자녀의 나이 또래 애들이 머리 깎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도 너무 많았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너무 많았고 서울대 병원은 유전자 검사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요. 어린 나이들이 아픈 애들이 여러분 또래 애들 친구들도요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넓고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전사님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곳에 매몰되어지면 그것의 전부인 거냐
그래서 그 매몰되어지는 것에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또는 극단적인 사람이 되고 생각이 좁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결국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면 오늘 그 문제는 어쩌면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병이 약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위에 아프고 또 서울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보고 나니까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여유로움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오늘 나무 카드를 또 함께 작성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좀 더 고개를 들어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좀 더 확장되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전사님도 저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만큼밖에 안 아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이 절대로요, 다윗이 또 시편 기자가 삶이 평안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라는 고백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에 눈을 들어서 지경을 넓히고 확장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감사가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선행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의 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여러분들 문제도 언젠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감사 적어서 다음 주에 또 감사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1년의 가장 풍성한 달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고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전에는 36,500원을 냈었고요. 지금은 이제 36만 5천원을 내게 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금액을 얘기했어요.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나날에 주신 새날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로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요. 다음 주 총회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12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또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가질 때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생각을 하게 되는 여유가 있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더 나아가 감사가 기억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서 오늘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선행되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